자, 반갑습니다. 한국남자 종민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은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한두 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지, 정말 후보를 내지 않으려는 건지, 아니면은 무슨 꼼수를 써서라도 후보를 내려고 하는 건지, 대체 이 상황에 무슨 소리를 할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우선 제일 먼저 얘기해야 할 게, 지금 박원순이 죽으면서 서울시장 자리가 공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전에는 부산 서울시장 오거돈이 성추행 파문으로 시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지금 이 문제를 두고 민주당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 당원을 보면은 이런 규정이 있어요. 당원 제12장 제3절 제96조 2항에 있는 내용인데,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토시 하나 안 빼놓고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사건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지금 서울시장 박원순도 그렇고 부산시장 오거돈도 그렇고 양쪽 다 성추행 의혹 때문에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굳이 엄밀하게 따져보자면은 박원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장 자리에서 사퇴했다기보다는 인생에서 사퇴했다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아무튼 박원순도 그렇고 오거돈도 그렇고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해 시장 직위를 상실했죠. 그럼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의 당헌에 의해 이번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다른 누군가가 강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규칙이에요. 이 규칙이 왜 만들어졌는지는 영상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 아무튼 지금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꾸역꾸역 후보를 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체 무슨 논리로 이걸 빠져나갈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 중에서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박원순이랑 오거돈은 부정부패가 아니라 성추행이니까 뭐 상관없다. 지금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당원을 잠깐 다시 볼게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아니라 성추행이니까 이 당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단순히 부정부패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이라는 게 부정부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솔직히 지금 이걸 쉴드치는 민주당 논리를 그대로 초등학생한테 들려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 친구끼리 서로 때리는 등 싸움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때리지 말라고? 그럼 꼬집어야지, 활쾌하지, 욕하고 괴롭혀야지, 뭐 초등학생도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 수준의 논리를 펴고 있다. 자, 다음은 김부겸이에요. 김부겸도 서울과 부산에 후보를 낼 수 있답니다. 당원을 지키기에 서울과 부산은 너무 큰 문제고, 필요하다면은 그냥 당원을 바꾸면 된대요. 아니, 그럴 거면은 애초에 그런 당원을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런 사람이 이제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로 거론된다면은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다음은 여성도 국방 의무를 하고 있다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이에요. 박주민은 의외로 오거돈 때 부산시장의 후보를 내지 말자고 했었네요. 근데 서울시장까지 그렇게 되니까, 아무튼 지금은 그때랑 상황이 다르다면서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부산시장까지 후보를 내야 한답니다. 그 서울과 부산 유권자 1,500만 명한테 선택 기회를 주고 또 선택을 받아서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대요. 아니, 자기들이 만든 규칙도 지키지 못하면서 누구한테 선택을 받고 말고 하는 게 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은 이재명이에요. 7월 20일, 그러니까 엊그제죠.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하는데 정치는 어떻겠냐며, 정말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기본적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무공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분명히 이랬었는데 오늘 갑자기 말이 바뀌어요.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규를 통한 대국민 약속은 지켜져야 하지만 약속 파기가 불가피하다면 형식적 원칙에 매달려서도 안 된다며, 공당의 대국민 약속이자 자기 약속인 무공천을 어기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어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규칙이기는 한데,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는 것도 맞기는 한데, 자기들이 원한다면은 그런 규칙도 어길 수가 있는 거래요. 아니, 그게 무슨 규칙입니까? 그거는 규칙이 아니지. 그 외에도 무슨 여성 후보를 공천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낙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침묵. 아니, 규칙을 지킬 거냐고 묻는데 침묵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또 이해찬은 아까 이재명이 무공천을 주장했던 거를 두고 굳이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며 답변을 할 필요가 없답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으면서 지금 이재명이 말을 바꾸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은, 지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후보를 내는 게 당헌에 의해 제약되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 당헌
당원을 지키기 위해 너무 많은 손해를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당원을 어기겠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나 최소한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 쪽의 입장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럴 거면은 당원을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그 지키지도 않을 거면은 그냥 당원 자체를 없애세요. 그 약속을 믿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또 뭐가 됩니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굳이 왜 한 걸까요? 자, 사실 이런 당원이 생긴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이 당대표로 있던 시절에 생긴 당원인데 재보선 원인제공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새누리당을 공격하는 데 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상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자기들이 걸리니까 그깟 규칙쯤은 어길 수도 있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양심이 있으면 저럴 수가 있는 건지. 규칙을 정해놨으면은 그냥 규칙을 지키는 게 맞지 무슨 상황 탓을 하면서 우리는 입장이 이러이러하니 규칙을 좀 어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양심이 있으면은 규칙을 좀 지켜주세요.